네 번째 단원의 이름은 다양한 불평등 현상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현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주제죠. 이 단원의 주제는 그 정의였습니다. 정의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이 큰 주제였고요. 정의는 분배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다양한 불평등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평등이라고 해서 절대적 평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분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분배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할 텐데요. 대신에 부당한 분배 기준을 쓰거나 혹은 지나치게 쏠리는 분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게 가져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다룰 때는요,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분배 기준으로 분배가 되었거나 혹은 지나친 쏠린 현상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당한 분배는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를 좀 해볼 텐데요. 교과서 176쪽부터 178쪽을 읽으시고요. 1, 2, 3번의 OX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신 거 채점 한번 해볼게요. 1번은 5가 맞고요. 2번은 X, 그 다음에 3번은 5입니다. 자, 채점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평등, 사회 불평등 현상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뭐 돈이나 지위나 권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어서 사람들 간의 서열화가 생기는 거,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역, 서열화가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서열화가 생긴다라는 것은 이제 등수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등인 사람, 어떤 사람은 뭐 2등인 사람, 어떤 지역은 1등 지역, 어떤 지역 꼴등 지역, 이렇게 이제 등수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사회 불평등이 발생을 하면 이 현상에 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극심해지면, 그러니까 심각해지면 이런 서열화라던가 아니면은 불평등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서열화가 너무 심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 맞지만 심각해지면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해결점을 함께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불평등 자체의 의미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사회 불평등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 우리가 세 가지를 앞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신분제는 없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다 평등하지만 계층은 나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계층은 무엇에 따라 나뉘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경제력, 그 다음에 권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에 따라서 나뉘고요. 이런 것들이 나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처음 문제에서 본 것처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양극화된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중간 계층이 점점 감소하고요. 이게 상층과 하층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현상이고요. 이제 상층과 하층을 쏠린다라는 건 중간 계층이 감소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중간 계층들이 사실은 하층으로 많이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계층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요. 사람들이 받는 사회적 자원의 차이도 점점 커지고, 그리고 당연히 생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사실 이제 경제적 격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경제적 격차라는 것이 그냥 부의 차이가 난다. 뭐 예를 들면 쓰는 물건이 조금 더 좋다. 뭐 저 사람은 좀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 경제적 격차가 교육 기회와 같은 다양한 격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격차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지위나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들의 격차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경우는 실력을 쌓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잘 길러서 높은 지위나 혹은 높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높은 계층에 오를 수 있는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권력이나 지위도 더 획득하기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나머지 모두를 획득하기가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대물림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경제적 격차에서 시작된 이 계층의 양극화라는 것이 세대 간에서도 극복되지 못하여 계속 대물림이 되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폐쇄적인 사회가 되는 건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신분제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실력을 쌓고 능력이 좋아지면 중간 계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상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신분을 물려받는 것처럼 사회 계층을 물려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는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뭐 예시를 좀 보면 장애인이라던가 이주노동자 혹은 뭐 여성 혹은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차별을 받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차별의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교과서에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여성 차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성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느냐, 이직이나 취업이 힘들다라는 거죠. 직장 내 차별이나 여성 차별이 얼핏 사라진 듯 보이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 유리천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 밝히고 있고요. 유리천장이라는 단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유리,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 라는 이제 의미로 유리천장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왜 여성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그 밑에 문단에 나와 있죠. 왜 그러냐?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 및 가사에 적합하다. 그리고 사회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편견이죠. 편견을 갖고 있거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이유로 여성 고용을 꺼리는 사회적 환경.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고용하고 나면 회사가 조금 불리해. 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구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사실은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차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보면요. 북한 이탈 주민 중 25.3%가 지난 1년 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투나 생활 방식의 차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된 차별 이유였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인터넷 게시판의 글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하는 순간 편견이 시작이 되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을 하면 채용 불가라고 하는데 출신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한 이탈 주민 차별에 관한 기사를 보면요. 면접관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이제 채용 불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어떤 특성을 알지 못하고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일 같이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 및 가사 노동에 더 적합하고 사회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도 우리가 살아보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겪어보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입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인들이 사람들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계속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는 어떤 사회적 구조, 사회적 환경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사회 불평등 사례는요, 공간 불평등입니다. 공간 불평등의 의미는요, 도시와 농촌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사이에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굉장히 심하게 불균등하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례를 교과서에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두 개를 좀 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수도권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인구는 거의 절반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인구가 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일자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다도 수도권에 몰려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대학교 숫자는요,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물론 이것도 많죠. 이것도 이제 35%하고 한 65%, 약 65%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또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로 보이는 것보다 대학의 편중 현상도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10%에 차지하는 어떤 수도권 지역에 인구, 제조업, 대학교, 기관들이 다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요 두 번째는요, 도시랑 농촌 가구당 연간 소득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는 쭉 늘고 있고요. 농촌도 늘긴 느는데 사실은 별로 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격차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거보다는 요거가 격차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농촌과 도시 근로자들의 어떤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요, 사회적 자원 여러 가지가 불균등하게 지금 분배가 되어 있어요. 이 불균등한 분배로 이제 소득 격차도 차이가 나고요. 소득 격차도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교육이나 의료, 이런 문화, 전반적인 생활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산다라는 이유로 소득에도 차이가 나고 생활 수준 전반에도 차이가 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 불평등도 사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냐? 그 원인을 보면요,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됐고요. 집중 투자를 받지 못하는 비수도권이나 농촌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사회적 어떤 투자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이게 좀 오랜 시간 이어지다 보니 이렇게 큰 격차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요즘에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